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3일 울프입니다.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인지 컨트롤스고요. 결론적으로 인지 컨트롤스는 전기차 2000전지 모듈화 사업에 주목한다라는 SK증권의 레포트가 있습니다. 주가 추세상 추세 하단에서 반등 후 우상향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이고요.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역시 배터리에 엮이는 것은 언젠가 좋다라는 거고, 자동차 부품 업체 배터리 모듈도 만들고 수소차 부품도 만듭니다. 원래는 그 석유 우리가 쓰는 휘발유 엔진이나 뭐 다양한 그런 화석연료 엔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뭔가 체질이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의 방향성도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이따 뒤에 말씀드릴게요.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거고요.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반등할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대응을 하는 부분이고, 프리미엄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가에 또 이제 돈을 더 지불해서 호가를 올려야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추세에 안착을 하게 되면 펀더멘털이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손절은 디스카운트 구간에서 뚫고 내려올 때 손절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손절을 했다가 다시 가는 추세선에서의 안착이 되고 반등이 나올 때 그때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또 좋은 주식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추세 하단에서의 반등 후 우상향을 기대한다. 주가 추세를 보면 파란선에서 반등하는 게 조금씩 보이죠. 이번에도 꼭 이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사서 추세 파란선 선을 뚫고 내려가면 손절을 짧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제 프리미엄 구간 빨간 선에서 너무 떨어져서 그때 늦게서 매도를 하면 한 30% 40%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이런 하단 파란색 선에서 반등을 보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일단 매수를 했다가 뚫고 다시 내려가면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 컨트롤스 SK의 이소중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요. 관련된 매출 경량화 제품, 열 관리 부품, 엔진 부품, 솔enoid, 친환경 부품, 시트 램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팔린 거는 경량화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현대, 기아차 중고 판매 감소로 동사 실적이 부진했는데, 이제 2020년까지 일시적인 비용이 마무리가 돼서 1분기 영업이익률은 2.6%를 기록했다. 좀 낮았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인지 컨트롤스는 전기차 및 수소차 부품을 공급 중이며 향후 차세대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1년 5월 폭스바겐 전기차 부품 버스바 아셈블리에 대규모 수주를 받은 상황이고, 수소차 경우 같은 경우에는 CCV라고 해서 냉각 조절 밸브 현대차 H사 현대차입니다. 대상으로 공급 중이다 되어 있어요. 현재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배터리 모듈형 부품, 수소차용 연료전지 열관리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5월부터 공급될 다임러의 향 배터리 모듈을 포함한 21년 매출액은 5,300억 원, 영업이익은 195억 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가 또 계속 나와요. 자동차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전기차 및 수소차 부품을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일본 성과가 나오고 있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업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의 영광은 현재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잘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더 잘 나갈 회사로 탈바꿈하려면 끊임없이 트렌드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 작업을 이제 수주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합작 법인을 완성차 업체 포드와 세운 점도 인지 컨트롤스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죠. 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사업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원래는 뭐 서머스탯이나 뭐 기타 경량화 부품 이런 것만 만드는 회사가 아닌 전기차도 하고 수소차 부품도 만드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자, 뭐 하는 회사인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냉각용 부품,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 부품, 뭐 센서, 스위치류, 엔지니어링, 뭐 플라스틱 부품, 기존의 화석 연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회사가 더 이상 아니다. 우리는 친환경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위 판매 공급 체결 관련된 내용이 있죠. 계약 상대는 SK 이노베이션이고 매출 대비 55% 정도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이게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에 대한 현황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화석 연료에 관련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 WTC 센서, 스위치, 밸브, 솔레노이드, 플라스틱 이런 자동차 부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 개발도 정말로 이제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수소 택시 실증 기반 수소 저장, 안전 운전 장치, 요소 부품 내구성 검증 기술 개발, 이런 내용도 있고요. 배터리팩 고도화를 위한 부품 경량화 및 시스템 통합 기술 개발, 전기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 기반 구축 및 실증,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 사업화 지원, 수소 전기차 냉각수 조절 밸브, 냉각수 조절 밸브의 위치 감지 부품, 인덕티브 센서로 변경해서 신뢰성 있는 제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해야만이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코멘트는 회사는 지금 변화하는 중이다. 그리고 변화에 맞춰 진화를 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버스트입니다. 메타버스 미래외. JD 조던님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빠르게. 미국 주식은 나름 평온하고요. AMC나 게임스타 같은 밈 주식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는 정말 평온한 시장이다 라는 거고, 메타버스는 곧 하드웨어 플랫폼 선점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메인 이슈 아까 요약을 말씀드렸지만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밈 주식의 상승세가 보인다. 비트코인이 빠지니 게임스톱이나 AMC 같은 주식이 급등하는 것. 근데 급등하다 보니 공매도 쇼 커버링 와서 더 올라간다는 거죠. 비농업 고용 66만 이상이면 테이퍼링 가능성이 점쳐진다. 결국은 실적과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식이 오를 것이다. 자, 그게 뭐겠죠?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자사주 매입을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메타버스 미래. 메타버스는 새로운 공간의 확장이라는 거죠. 생태계를 장악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AR, VR 기기에서 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AR, VR 기기에도 독립적인 운영체제가 있으면 당연히 앱마켓과 결제 독점 모델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그랬던 거예요. 구글, 안드로이드나 애플이 수수료 30% 떼먹듯이 AR, VR 기기가 보급이 되고 어느 정도 운영 체제가 선점이 되면,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새로운 생태계는 바로 하드웨어 장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AR, VR로 바뀌면 새로운 생태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VR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좋죠. AR은 현실 세계에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시네요. 그래서 이제 VR은 이제 스마트폰 이후에 하드웨어로 시장을 보고 있는데, 관련된 회사로는 페이스북, 로블록스, 유니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를 장악하는 기업이 모든 이익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례로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개싸움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요. 수수료 30%를 내놔라, 못 내놓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 업체가 과연 어떤 페북, 애플, 소니, 엔비디아 이들 업체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하드웨어, 스마트폰 하드웨어를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회사가 메타버스, AR, VR 기기가 나오면 그대로 또 생태계 확장이 쉽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애플 주식을 오랫동안 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구글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페이스북도 이제 절치부심해서 자기만의 플랫폼이나 OS를 만들고 할 것입니다. 애플 공급사 명단 전격 본께 SK 하이닉스, 포스코, 서울반도체 13개사도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애플은 삼성, LG, SQ에도 포스코, 서울반도체, 영풍그룹, 더구전자, 범천정밀 등 국내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다고 밝혔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향후에 아이폰 13 나올 예정인데 관련주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JD 조던님의 셀 혁명 나비 효과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메인 이슈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S&P 500은 S&P 500은 4,200이 저항선이고 나스닥은 14,000이 저항선이다. 최근에 이제 오늘 나올 건데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를 기다리며 간을 보는 중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앞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JD 조던님이나 아니면 다른 애널리스트의 자료를 갖고 오면 65만 명에서 66만 명의 취업을 기대해 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22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머무르게 되면 테이퍼링 이슈는 조용해지고요. 66만 명 이상이면 인플레이션 및 테이퍼링 이슈가 부각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기술주에게는 약세가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셀 혁명의 나비 효과. 이슬람에는 종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죠. 근데 이제 시아파 같은 경우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 세 개의 회사밖에 없습니다. 세 개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랍의 대부분은 수니파라는 거죠. 근데 시리아 내전의 시작은 바로 카타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셀가스 개발로 수출이 되면서 카타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 카타르가 시리아한테 제안을 한 거죠.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게 해달라. 근데 시리아는 너네도 순위파잖아. 야 차라리 그냥 이란이랑 일하고 말지 너네들은 일을 안 하겠다. 그렇다 보니 러시아가 열받죠. 이 새끼들 봐라. 너네들 뭐하냐. 아이씨 이란 애들이나 손을 잡냐. 그래서 시리아 내 우리 편 군대를 지원하고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원래는 천연가스 3대장이 카타르, 이란, 러시아인데 이란이랑 손을 이렇게 잡고 이러다 보니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난민이 발생했고요. 유럽으로 시리아 난민이 들어오게 되는데 영국은 난민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자 브렉시트를 시전해서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럽이 분열이 발생한 거죠. 결론적으로 유럽의 분열은 유로화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국에는 달러 패권이 좋아지는 더 굳혀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고요. 주가는 펀더멘털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어떤 호재 이슈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고 가속화가 발생합니다. 주가가 최대치로 상승했을 때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죠. 누군가는 매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매수할 것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고 이를 리얼 옵션 만기라고 합니다.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오늘은 인지 컨트롤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정리를 하자면 전기차 2차 전지 모듈화 사업에 주목을 하고 추세 하단에서 반등 후 우상향을 기대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역시 배터리랑 엮이는 것은 언젠가 좋아질 것이다. 좋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